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12월 7일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으로 끝났지만 나머지 다른 지수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이제는 피크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없으면은 오늘 하락으로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재밌는 주식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일간 마켓을 보면은요, 4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빼놓고 다 하락으로 마감했죠.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큰 임팩은 있지 않았지만 이제 느낌이 뭔가 폭풍 전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금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골드 ETF를 샀죠. 금요일날 우리 아침 라이브 할 때 우리 구독자님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골드를 사서 지금 골드가 또 오르고 있어요. 흰 매부 이렇게 보면은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막 섞이고 있죠.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직 감이 잡히질 않아요. 전체가 다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섹터 로테이션으로 움직일지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예측보다는 내일 그냥 매를 맞아봐야 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제 주요 뉴스는 정치적인 거는 뭐 없어요. 정치적인 거는 뭐 이제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빨리 적은 거라도 내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기점이 된 게 아마 땡스기빙 때 많이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생긴 것 같고, 또 지금 우려하는 게 크리스마스 되면 또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또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저도 여행 계획 플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여행 계획을 했는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락다운을 하게 되면은 꼭 필요한 게 스티뮬러스 패키지예요. 락다운을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큰일이 나거든요. 그런 컨시퀀스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의회 기간도 좀 연장을 하면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오늘 묶을 수 있어요. 테슬라, 팔란티어, 파이저의 백신. 그러니까 백신을 이번 주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프로브를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마 근데 그 뉴스 자체가 스탁마켓을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소재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백신 효과는 이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일단 팔란티어가 또 뉴스가 있었죠. 우리 팔란티어 지난주에 많이 걱정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말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팔란티어 지금 죽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많이 주수신 분 계실 거라고 전 믿어요. 그리고 오늘 많이 수익 남기셨고 이제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추가해 나가면 되실 거고요. 근데 일단 그 FDA랑 컨트랙을 맺긴 했는데 44 밀리언이면 그렇게 큰 컨트랙은 아니에요. 하지만 잠재력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잠재력, 계속 지속적인 그런 계약들이 생기고 그 정부 관련된 일만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게 정말로 개인 업체, 개인 산업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합병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이런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들이 합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넷피셜입니다. 당장은 아닌데 지금 보면은 이런 종류들을 찾으셔가지고 좀 퍼포먼스가 안 되는 회사들을 보면 아마 언젠가 좀 이렇게 합병이 되거나 도태하거나 그런 어떤 일이 2021년에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의 넷피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아주 그냥 주가 오늘 상승 무섭게 하고 있죠. 오히려 조금 걱정이 돼요. 이제 아마 숏 스퀴즈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하여튼 올라갔다 그래서 너무 또 방심하지도 마시고 또 올라가면 내려오는 수도 있으니까 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국 아재 테크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오늘 나스닥을 이 팽들이 많이 끌어줬어요.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표시된 것들이 오늘 아웃퍼폼을 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고는 다 아웃퍼폼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을 잠깐 볼게요. 왜냐면 애플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마존은 좀 천천히 가고 있지만 애플이랑 아마존이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그냥 느낌입니다. 넷피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M1 칩에 대한 그런 리뷰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계속 오를 상승이 기대되고요. 지금 전고점을 오늘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승 무드가 한번 전고점을 뚫기 시작하면은 최고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 좀 영향은 있긴 있겠지만 애플의 상승세는 지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애플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89였어요. 근데 오늘 소폭 하락을 했죠. 88. S&P 500는 제가 건원 이 3700선을 못 넘고 있죠.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왜냐면은 3700이라는 게 벌써 언급이 됐어요. 탐리에 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아마 거기를 넘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거기 넘었을 때 일어날 그럴 컨시퀀스들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위를 살짝 치고 또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지금의 추측은 아마 내일부터는 좀 조정장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줄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약간 예측을 하는데요. 아마 떨어져도 한 3635 정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좀 좋은 안전한 조정이 일어났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면은 나중에 더 it can hurt more. 그러니까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 땡기면 땡길수록 놔질 때 더 세게 오잖아요. 내 손으로. 지금 조금 올라왔을 때 놔주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은 그런 결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3635에서 3700 사이를 이번 주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빅스를 보면 빅스도 오늘 상승을 좀 했어요. 빅스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내일 장에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오고 있다. 긴 봉이 생겼을 때가 11월 30일이었어요. 그 11월 30일 때 S&P가 어땠었냐 하면은 11월 30일 날 S&P가 어땠었냐면요. 이렇게 많이 내렸다, 많이 올랐다, 내리고 마무리를 했어요. 아마 내일도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점을 찍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9일 연속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9일 연속으로 올라왔을 때의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지금 보시는 부분, 제가 움직이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면 좀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한 여기 정도 12만 2330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 올라갔으면은 우리한테도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뭐 종목을 찾고 그러는 것보다 12월에는 그냥 천천히 좀 쉬면서 관망세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12월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잘 모르는 종목들은 ETF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EWY라는 ETF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언급한 후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한국 코리아 ETF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 주식 너무 싫어하시긴 한데 지금 블랙락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돈 엄청 풀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딱 집었어요. 니네 요번에 끌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EWY 같은 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의 오버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동반해서 EEM이라는 거 Emerging Market, 이거는 한국이 빠져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큰 물그릇에서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거시경제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만큼 상승했는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데부터. 그리고 여기 간단히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시면은 지금 달러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달러가 내려가면 금값 올라갑니다. 금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3개가 있어요. GLD가 있고요. 그것도 ETF예요. 이거는 금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뉴몬트, 우리가 금요일날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 나눴었죠. NEM,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골드마이너 GDX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당장 오르고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곧 오를 수 있는 종목 2개가 있는데 이것도 ETF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한 종목만 가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를 골라냈다 해가지고 그게 큰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ETF로 가는 게 좀 안전하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 관계된 거예요. MXI 이거는 글로벌 머티리얼을 하는 ETF고요. IYM은 미국에 있는 미국 국내에 머티리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케이, 차트 스쿨. 우리 패턴 쫙 알죠? 이제 어떻게 하니 갭 업, 갭 다운 하고 그리고 bull flag, 그 다음에 support, resistance, consolidation, candlestick, dead cat bounce, 그 다음에 피보나치 retracement, 그리고 head and shoulder, 그리고 bull trap, bear trap. bull trap, bear trap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차트를 보면서 있게 되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요, 차트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트렌드를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의 트렌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최신 뉴스를 같이 애드해서 우리가 과거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일 아니면은 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거기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우리의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스킬을 기르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팔란티어, 니오, CRM, 스플렁크, 마블 테크놀로지, 테슬라, DKNG를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5개 종목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오늘 5개 중에서 4종목이 다 상승의 트렌드를 가져갔고, 특히 팔란티어랑 니오 같은 거 많이 또 상승했죠 오늘. 그리고 팔란티어는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지난 월요일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죠. 예, 이렇게 급락을 했어. 또 계속 폭락을 해가지고 정말 20도 못 지키나 그런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란티어는 미래의 최고의 주가 될 거예요. 오늘 보면 팔란티어 많이 상승했죠. 무려 21%.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그만큼 그 포텐셜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뭐 더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그럴 만한 어떤 인디케이터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약간 과매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포지션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트렌드 라인을 걸은 2개가 있잖아요. 이 갈색 요 채널 안에서의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믿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보는 주가는 22.5에서 29 사이를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니오도 좀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니오는 오늘 안정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니오는 보는 게 45 선이 가장 니오에 있어서는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니오가 지금 적정 가격선으로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큰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어 볼게요. 정말 이 시작했을 때부터의 큰 트렌드 라인을 보면 보통 트렌드 라인을 걸 때는요, 저 이런 큰 트렌드 라인을 보면은 지금 이런 트렌드가 가장 정상적인 트렌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트렌드. 지난 주에 그 트렌드와 거의 비슷하게 hit하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제가 갈색으로 그러는 그 2 채널이 이제 조금 완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우고 이 새로운 트렌드 채널을 찾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지지 대각선이 이제 저항 대각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그은 이 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트렌드 라인은 항상 바뀌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차트를 본다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트렌드를 보면서 얘가 빨리 가나 느리게 가나 그걸 본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대각선 저항선의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해가 되죠. 그쵸? 그때 과매수 상태에 있었을 때 다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 안정적인 요 삼각형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에서 50 사이를 이제 유지해 주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또 내일 무슨 조정이 있거나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움직일 때는 아직도 38.85 그 선은 아주 강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 깊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2개 핑크색 선, 그 다음에 빨간색 선, 그 3개의 선을 기억하시면 니오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RN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구독자님들께 그 파일링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파일링은 뭐냐면 유상증자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SEC에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유상증자를 할 마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아주 지금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좀 마켓 리액션이 생각보다 좋게 됐어요. 어제 그런 파일링 때문에 혹시 좀 우려하는 그런 매물이 나올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승으로 끌어올라갔죠.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적정한 매수 타이밍인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모멘텀도 지금 플랫에서 살짝 올라가고 있고 RSI도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맥디도 이 바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이번 주 정도까지만 이 근처를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일즈포스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아주 미세하게 올랐죠. 그게 더 안정적인 거예요.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1% 내외로 움직이는 거. 보통 주식시장이 정상적이라면은 하루에 3% 4%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움직임이에요. 보통 1% 내외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는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플렁크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게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좀 생략을 했는데 일단 이런 지표로만 한번 볼게요. 지금 지표로 봐도 지금 볼륨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 오늘을 딱 보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좀 심하게 들어오는 그냥 볼륨이거든요. 요럴 때는 말리시면 안 돼요. 이 볼륨이 좀 줄어든 다음에 매수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잠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이 스플렁크를 0불에서 0달러,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섞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빵원에서 최고점이었던 225.89를 기준으로 해서 피보나치 레벨로 쫙 거놔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는 게 23.6%, 38.2%, 50%, 그다음에 61.8, 78.6 이렇게 점선, 초록색 점선을 보여주죠. 그 초록색 점선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은 보통 그 종목이 첫 번째 지지선을 보여주는 부분이 23.6% 정도에서 지지선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 흐름에서 이게 큰 지지선이 되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선 업다운 하면서 상승하다가 어닝 실적이 나와서 팍 떨어졌죠. 그래서 보통 급락을 할 때는 이게 두 번째 피보나치 지지선까지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38.2 가격으로 치면 한 14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가 그 23.6%와 38.2%의 사이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대한 어떤 이론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전체적인 마켓의 흐름도 봐야 돼요. 오늘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이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들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볼륨 자체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날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피보나치 두 번째 지지선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제 50%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좋을 때. 근데 대부분 50%까지 선까지 내려오면은 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치면 바로 반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고선 또 이런 급락하는 갭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는 예측인 거예요. 옛날부터 해왔던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되는 예측이거든요. 근데 적용되는 거는 잡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꼭 좋은 종목,
기업이 확실한 종목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잡주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인지하시고요. 갭다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하락 추세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락 추세가 엄청난 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42선과 44선 사이에서 횡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는 정말 예측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 그냥 주의사항으로 지금 이제 과매수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과매수를 시작해서 오버봇이 됐죠. 그리고 피크를 찍고 한번 약간의 그냥 가벼운 조정이 있었어요. 그때 또 볼륨이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륨 자체는 아주 정상적인 볼륨이에요. 예전에 평균 볼륨을 가져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은 아마 이게 요런 패턴이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고점으로 시작해서 약간 하락으로 갔다 조금 반등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거든요. 1분 차트를 보시면 전체 그림이 어땠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쫙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또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이제 이런 패턴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보통 보면은 전날에 종가랑 시작가가 거의 비슷할 때는 상승으로 끌고 올라갈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전날의 종가랑 오늘의 시작가랑 갭으로 차이가 났을 때는 횡보 내지는 횡보에서 하락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한번 패턴을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됐을 때 보통 아침에 1시간 정도 그때가 가장 거래량이 많은 날이거든요. 많은 시간이거든요. 어떨 때는 한 30분 만에 끝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시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시간을 간 거죠. 그만큼 볼륨도 많고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후에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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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팔고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구간이 잘 다져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하락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익히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놓쳤잖아요. 이 아침 시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시는 거예요. 보통 이 30분 이상 컨설리데이션이 되잖아요. 이걸 컨설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30분 이상 이렇게 보합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플라이 존이라고 그래요. 이 서플라이 존이 딱 형성이 돼요. 공급선이. 그러니까 공급선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쫙 그 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도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전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는 웬만하게 장이 스트롱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나게 스트롱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정도의 그런 상승폭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V 쉐입으로 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V 쉐입으로 쪼여요. 쪼이고 양봉이 치고 큰 양봉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상승이 돼요. 그렇죠? 이 V자로 쪼이면 그래서 양봉으로 상승하고 또 양봉이 올라가고 또 양봉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끝나기 한 1시간 내외에서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이 정리를 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을 올린 애들이 다 데이 트레이더들이에요. 기관 내지는 데이 트레이더. 볼륨으로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들어가니까 개미들도 막 올라가네 그러고 척척척 따라가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데서 한번 팔아주기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늘이 장이 셌기 때문에 따라와? 그러면 한 번 더 얘네들 한 번 더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또 올리니까 또 개미들 또 따라오고 또 올리고 이거는 큰 양봉이잖아요. 이런 건 기관이나 데이 트레이더들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들도 막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올라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이게 뭐지? 그리고 혼조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또 큰 선이 한번 들어가서 빡 올려줘요. 그러니까 어씨구나 이거 올라가는 거 맞구나. 그러는데
또 막 거기서 또 개미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얘네들이 한 번 더 얘네들을 속여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쫙 또 올리고 따라 올라오니까 그때 오늘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또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 오늘 장 괜찮은데 왜 그러지?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몰리죠. 또 올라왔네.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다 못 판 기관이나 데이 트레이더들이 쫙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런이 딱 읽히는 날은 뭐 장기 투자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이렇게 차트 보는데 또 재미가 있죠. 그리고 DK 엔진은 지금 계속 횡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풋볼을 많이 체크를 했어요. 저 일요일 날은 뭘 하냐면은 보지는 않는데 저는 완전히 사커 팬이라 가지고 축구는 자주 보는데 이 풋볼은 자주 보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풋볼 경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그런 건 쫙 스캔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단순한 지금 횡보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좀 이 박스권에서 좀 벗어날 그런 모멘텀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찾으면은 이 박스권으로 다시 벗어날 거예요. 지금 뭔가 모멘텀을 잃고 있거든요. 큰 뉴스는 없었고 뭔가 모멘텀을 잃고 있는 게 대부분 코로나의 확진자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이고 일단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존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존버 하시면은 아마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믿음이 더 강하신 분들은 이 박스권에 있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주 수를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이 주 수를 늘리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많이 자금이 딸려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하셔서 투자하시고요. 그 목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셨을 때 제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과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